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이야기는 단순한 기술 개발 소식이 아닙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은 항공용 가스터빈 엔진 분야에서 기초조차 없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보여준 기술력은 한국이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수입국이 아니라 전 세계 방산 시장을 뒤흔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음을 입증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공개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단순히 상업용 가스 발전기를 만드는 수준을 넘어서 전투기 엔진 개발에 필수적인 초내열 소재와 해석 소프트웨어까지 독자적으로 확보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특히 내열 부품 개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터빈 입구 온도를 1650도까지 끌어올렸다는 점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이는 기존의 1500도 수준에서 단기간에 150도 이상을 높여낸 결과로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혁신적 도약이라 평가할 만합니다. 더욱이 이미 섭씨 1700도 부품 제작까지 시작했다는 사실은 두산이 단순히 실험적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양산 기술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성과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두산은 지난 10년간 상업용 가스터빈을 독자 개발하며 전 세계 5번째로 기술 자립에 성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축적한 설계 데이터와 검증 소프트웨어는 항공용 엔진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가스터빈을 통해 확보한 경험이 이제는 전투기 엔진 개발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두산이 단순히 부품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를 설계하고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왔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국내외 방산업체들이 앞다투 협력 제안을 보내고 있으며 실제로 미국의 민간 항공기 제작사들까지 소형 항공기용 엔진을 두산에 주문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과거에는 선진국들이 한국 기업을 단순한 하청업체로 취급했지만 이제는 정반대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전투기 엔진이라는 것은 단순히 출력만 높은 것이 아니라 내열성과 신뢰성이 입증되어야 실제 전력화가 가능합니다. 두산이 개발한 엔진 설계는 직경 88cm, 길이 약 3.5m에서 5m 수준으로 기존 라팔이나 타이푼 전투기의 엔진보다 반응 속도가 빠르고 출력도 높은 신형 엔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는 단순히 허황된 계획이 아니라 이미 확보된 기술력에 근거한 현실적인 청사진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대한민국 방산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품고 있습니다. KF-21 보람의 전투기 블록 3부터 국산 엔진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가능에 가깝다고 여겨졌던 일이 이제는 기술력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두산이 걸어온 지난 10년의 도전은 단순한 기업의 성과가 아니라 대한민국 항공산업 전체의 도약을 상징하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 뒤에는 전략적 협력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두산이 독자 개발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통합 능력을 보유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손을 잡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앞으로의 시너지는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투기 엔진이라는 국가 전략 기술의 영역에서 이제 한국은 단순한 도전자가 아니라 무서운 속도로 치고 올라오는 신흥 강자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두산의 기술력이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터빈 입구 온도, 즉 연소실에서 발생하는 극한의 열을 얼마나 견뎌낼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터빈 입구 온도는 단순한 기술 지표가 아니라 엔진 성능을 가늠하는 핵심 수치입니다. 현재 전 세계 최강의 전투기 엔진 중 하나로 꼽히는 F-35의 F135 엔진은 약 1980도까지 버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수치는 군용 엔진 분야에서 절대적인 기준점으로 작용하며 이보다 낮은 수준의 기술은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점은 대한민국이 불과 10년 전만 해도 터빈 입구 온도 1300도를 겨우 달성하던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1700도 부품 제작 단계까지 진입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곧 단기간에 섭씨 400도 이상의 격차를 좁혀냈다는 의미로 기술 발전 속도로만 본다면 세계 최고 수준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터빈 입구 온도를 높인다는 것은 단순히 소재를 바꾸는 차원이 아니라 초내열 합금의 설계, 블레이드 냉각 구조의 혁신, 그리고 첨단 코팅 기술까지 총체적으로 발전해야 가능한 성과입니다. 두산이 이 분야에서 이미 시험 운전을 통해 검증을 마쳤다는 사실은 해외 전문가들에게도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두산은 단순히 소재나 부품만 내놓은 것이 아닙니다. 전략 기술로 분류되어 선진국들이 절대 수출하지 않는 해석 소프트웨어와 설계 툴을 자체 개발해 검증까지 끝냈습니다. 항공 엔진 설계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는 사실상 시장에서 금지 품목으로 분류되어 롤스로이스, 제너럴 일렉트릭, 사프란 등 소수 기업만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한 카피의 가격이 수십억 원을 넘고 설령 판매 승인이 나더라도 구버전을 제공하거나
유지보수 비용을 천문학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이유로 기술 종속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그간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두산은 이러한 벽을 스스로 뚫어냈습니다. 가스터빈 개발 과정에서 자체 소프트웨어를 구축하고 실제 운전에서 17,000시간 이상 상업 운전에 성공하면서 성능을 검증했습니다. 특히 블레이드 냉각 설계의 정밀도는 실제 제작된 부품의 시험 데이터와 거의 일치했다는 점에서 신뢰성이 입증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확보가 아니라 한국이 이제 독자적으로 전투기 엔진을 설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한편 두산의 이러한 행보는 국제 방산 시장에서도 빠르게 반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은 선진국의 엔진을 값비싸게 수입해야 했고 KF-21 보람의 전투기 역시 미국산 엔진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KF-21에 장착되는 F414 엔진은 기당 약 130억 원에 달하며 전투기 한 대에 2기가 들어가므로 260억 원 이상이 엔진 비용으로 지출됩니다. 아무리 기체 단가를 낮춰도 엔진 가격이 전체 수출 경쟁력을 크게 갉아먹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두산이 독자적으로 16,000파운드급 애프터버너 작동 시 24,000파운드급의 추력을 내는 엔진 개발에 성공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KF-21 보람의 블록 3 이후의 모델에 국산 엔진이 탑재된다면 수출 가격 경쟁력은 비약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단순히 외화 유출을 막는 차원을 넘어 한국 자체가 엔진 공급국으로 올라설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남의 기술에 의존하는 후발주자가 아닙니다. 두산이 보여준 가파른 기술 곡선은 언젠가 대한민국이 세계가 두려워하는 엔진 제작국으로 불릴 날이 머지않았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과거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이야기가 이제는 당당히 현실적인 목표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두산의 도전은 단순히 기술 확보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공개된 또 하나의 핵심은 바로 3D 적층 금속 프린터를 활용한 항공용 부품 제작 기술이었습니다. 사실 3D 프린팅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산업에서 실험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대형 가스터빈이나 항공기 엔진 같은 초정밀 부품에 적용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더욱이 두산은 발전용 370MW 급 대형 가스터빈 부품에 세계 최초로 3D 적층 금속 프린터를 활용해 제작 및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성과를 넘어 항공기용 터보팬 엔진 부품 제작에도 적용될 수 있는 혁신적인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3D 적층 기술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기존 방식으로는 몇 달씩 걸리던 제작 과정을 대폭 단축할 수 있고 복잡한 내부 구조를 가진 부품도 단일 공정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시험 비용 절감, 생산 속도 향상, 그리고 부품 단가 절감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두산은 이러한 기술을 항공용 엔진 제작에 투입할 경우 생산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KF-21 보람의 경우 기체 단가는 대당 1억 원 이하로 묶을 수 있었지만 엔진은 미국에서 수입해야 했기 때문에 두 개 합쳐 260억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3D 프린터로 제작된 국산 엔진 부품이 적용된다면 이 수치는 파격적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곧 한국 전투기의 수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3D 프린팅을 통한 제작은 단순히 비용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투기 엔진은 극한의 상황에서 운용되기 때문에 부품의 신뢰성이 생명과도 같습니다. 두산은 시뮬레이션 기반의 설계와 실제 제작된 부품 간의 오차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곧 시험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양산 단계에서도 높은 완성도를 유지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고압 터빈 블레이드와 같은 핵심 부품의 냉각 설계가 정확히 구현되었다는 사실은 두산의 소프트웨어와 3D 적층 기술이 단순한 이론적 성과가 아니라 실질적 경쟁력이 있음을 입증합니다. 세계 방산 시장에서 전투기 엔진을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국가는 손에 꼽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몇몇 나라만이 이 영역을 장악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은 엔진뿐 아니라 관련 소프트웨어와 소재 기술까지 철저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독자적인 기술로 시장에 뛰어든다는 것은 기존 질서에 균열을 일으키는 사건입니다. 실제로 일본이나 독일 같은 선진국조차 항공용 엔진 부품의 핵심 기술에서는 여전히 해외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두산은 가스터빈을 자체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항공 엔진 부품 시장에 진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산업적 성취가 아니라 국가 전략 차원에서 엄청난 의미를 지닙니다. 특히 두산의 엔진 기술은 KF-21 보람의 전투기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현재 KF-21은 블록 1과 블록 2에서 미국산 F414 엔진을 사용하지만 블록 3부터는 국산 엔진을 장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계획이 현실화된다면 KF-21은
단순히 국산 전투기라는 타이틀을 넘어 완전한 독자 기술 전투기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는 한국 항공산업의 자존심을 넘어 수출 시장에서의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고객국 입장에서는 부품과 유지 보수를 모두 한국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산의 성과는 단순히 국내에서 주목받는 수준을 넘어 해외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 민간 항공업체가 소형 엔진 수출을 두산에 의뢰했다는 사실은 두산이 단순한 추격자가 아니라 공급자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과거에는 하청업체로 불리던 한국 기업이 이제는 세계 시장에서 당당히 협력 제안을 받는 위치로 올라선 것입니다. 불과 10년 만에 이루어진 이 변화는 기술 도약이라는 말로도 부족할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산이 보여준 기술 도약은 단순히 회사의 성과가 아니라 한국 방위산업 전체의 체질을 바꾸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KF-21 보라매와 같은 첨단 전투기를 개발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엔진은 해외에 의존해야 하는 한계를 안고 있었습니다. 엔진은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전투기의 심장과 같은 존재로 성능과 신뢰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체 자체의 가치도 반감됩니다. 이 때문에 한국형 전투기의 완전한 자립은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오랫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두산의 행보는 이러한 의구심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현재 두산은 16,000파운드급 엔진을 설계해 애프터버너 작동 시 24,000파운드급 추력을 낼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KF-21 보라매에 맞는 출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다양한 기체에 적용할 수 있는 범용성을 지닌 수치입니다. 더 나아가 직경, 길이, 반응 속도, 출력까지 모두 고려한 설계는 라팔이나 타이푼 전투기의 엔진보다 우수한 성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개발 초기 단계라 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의 성과와 기술 축적을 감안하면 불가능한 목표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엔진이 실제로 KF-21 블록 3에 장착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KF-21은 이미 첫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블록 2까지는 미국산 엔진을 사용하지만 블록 3 이후부터는 국산 엔진을 도입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한국은 진정한 의미의 독자 전투기 보유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국산 화율의 문제를 넘어 국가 안보와 전략적 자율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결정적입니다. 또한 두산의 성과는 국제적 협력 구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두산은 단독 개발이 아니라 시스템 통합 능력을 가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의 협력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는 서로 다른 강점을 결합해 시너지를 창출하겠다는 전략으로 만약 현실화된다면 한국은 단기간 내에 세계적 수준의 전투기 엔진 개발 능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한화가 가진 통합 및 검증 기술과 두산의 소재, 소프트웨어 역량이 결합하면 한국형 전투기 엔진은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이 됩니다. 국제 방산 시장에서도 이 소식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민간 항공업체가 두산의 소형 항공기 엔진을 주문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는 곧 한국의 기술력이 미국 내에서도 일정 부분 신뢰를 얻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한국 기업이 선진국의 눈치를 보며 기술을 수입하던 입장이었지만 이제는 거꾸로 선진국 기업이 한국 기업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변화는 한국 방산 수출에 새로운 길을 열고 있습니다. KF-21 보라매가 동남아시아나 중동 등 제3국 시장에 진출할 경우 국산 엔진이 탑재된 모델은 가격 경쟁력뿐 아니라 유지보수 측면에서도 큰 장점을 가집니다. 기존에는 엔진 수리나 교체를 위해 반드시 미국 등 외국 기업에 의존해야 했지만 이제는 한국이 자체적으로 모든 과정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고객국 입장에서 더 매력적인 조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두산이 이번에 보여준 기술은 한국 방산이 부품 수입국에서 완성품 공급국으로 전환되는 상징적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엔진을 만드는 것을 넘어 세계 시장의 질서를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으로 남은 과제는 얼마나 빨리 실전 배치, 가능한 수준의 신뢰성을 확보하느냐, 그리고 국제시장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넓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두산의 행보에서 특히 눈여겨봐야 할 점은 단순히 기술 확보나 생산 능력의 향상만이 아닙니다. 이들의 도전은 검증이라는 벽을 넘어섰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전투기 엔진은 완성 자체도 어렵지만 그보다 더 힘든 것은 실전 환경에서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성능을 내더라도 안정성과 내구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실제 전력화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두산은 이미 상업용 가스터빈을 17,000시간 이상 연속 운전하며 신뢰성을 검증했고 이를 통해 확보한 데이터와 경험을 항공용 엔진 개발에 그대로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험실 성과가 아니라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검증된 결과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두산의 해석 소프트웨어는
해외 전문가들조차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선진국이 수십 년간 독점해온 영역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이 자체적으로 이를 완성했다는 사실은 처음에는 회의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실제 부품 제작과 시험 과정에서 오차율이 극도로 낮게 나타났고 시뮬레이션과 실물 데이터가 일치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의구심은 곧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두산의 소프트웨어가 향후 항공 엔진 개발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목할 만한 부분은 냉각 기술입니다. 초내열 합금으로 제작된 블레이드조차 터빈 입구 온도 1700도를 버티려면 정교한 냉각 구조가 필요합니다. 두산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화된 냉각 설계를 적용했고 실제 제작된 블레이드가 예상대로 작동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부품 제작 능력을 넘어서 세계적 수준의 엔진 생태계 구축에 들어섰음을 보여줍니다. 소재, 설계, 해석, 제작, 검증이라는 전 과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두산은 이제 기존의 OEM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국내외 반응 역시 뜨겁습니다.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전통적인 엔진 강국들이 여전히 해외 소프트웨어와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독자 노선을 개척했다는 사실은 국제사회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더구나 두산은 이미 가스터빈 분야에서 일본, 프랑스, 미국, 독일을 제치고 시장에 진입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배경은 항공용 엔진 개발에서도 강력한 자신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얼마나 빠르게 군용 엔진으로 전환할 수 있느냐입니다. KF-21 보람의 블록 3는 국산 엔진 적용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그 시점까지는 신뢰성 검증과 국제 인증 절차라는 난관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두산이 보여준 속도와 집중력을 감안하면 예상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결실을 맺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미 미국의 민간 항공업체가 두산 엔진을 선주문했다는 사실은 국제적으로도 신뢰도가 쌓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두산의 사례는 한국 방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단순히 외국 기술을 수입해 조립하는 수준을 넘어서 자체 기술력으로 세계 시장에 도전장을 내미는 단계로 진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엔진이라는 국가 전략 기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이 진정한 항공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그 답은 두산이 만들어낼 차세대 전투기 엔진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산의 성과가 단순한 기업의 기술 발전을 넘어 한국이 직면한 안보 환경과 직결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전투기 엔진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국가 전략 무기의 핵심이며 그 존재 여부가 곧 독자 방위 능력의 척도로 평가됩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첨단 무기를 자체 개발하면서 도심장에 해당하는 엔진을 수입해야 했고 이는 언제든 외교적 정치적 제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약점이었습니다. 그러나 두산이 보여준 기술적 진보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KF-21 보람의 전투기는 한국 방산의 자존심이자 미래를 상징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기체의 설계, 무장, 레이더, 전자전 시스템이 아무리 우수하더라도 결국 엔진이 국산화되지 못한다면 완전한 자립은 이룰 수 없습니다. 이제 두산이 준비하고 있는 16,000파운드급 엔진이 현실화된다면 KF-21은 진정한 의미에 대해 한민국산 전투기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국산 무기 확보 차원이 아니라 수출 시장에서 한국의 협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요인이 됩니다. 더욱이 글로벌 시장에서 엔진 기술을 독점하고 있는 소수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수출을 엄격히 통제해왔습니다. 그로 인해 한국은 필연적으로 비용 부담과 전략적 종속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한국이 독자적인 전투기 엔진을 내놓게 된다면 기존 질서는 균열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국은 단순한 소비국이 아니라 새로운 공급자로서 시장의 균형을 뒤흔드는 존재로 부상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와 신뢰성입니다. 두산이 이미 상업용 가스터빈에서 입증한 신뢰성을 군용 엔진에서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다면 한국은 예상보다 훨씬 빨리 실전 배치 가능한 전투기 엔진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의 협력 가능성 또한 이러한 과정을 가속화할 수 있는 촉매제로 작용할 것입니다. 소재, 소프트웨어, 설계, 제작, 검증에 이르는 전 과정을 결합한 종합 역량이 뒷받침된다면 한국은 독자 엔진 강국으로 도약할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더 나아가 두산의 성과는 한국이 직면한 지정학적 현실 속에서도 큰 의미를 가집니다. 한반도는 여전히 불안정한 안보 상황에 놓여 있고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외국산 엔진 의존은 곧 국가 안보의 취약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국산 전투기 엔진 확보는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않는 자주 국방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기술 성취를 넘어선 전략적 승리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분명합니다. 한국은 언제 세계를 놀라게 할 첫 국산 전투기 엔진을 내놓을 것인가? 그리고 그 순간 대한민국은 어떤 새로운 지위에 오르게 될 것인가? 두산이 걸어온 지난 10년의 여정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해왔습니다. 엔진 독립은 더 이상 불가능한 꿈이 아니라 눈앞에 다가온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남들이 주는 엔진을 기다리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엔진을 만들어내는 나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한국 방산의 위상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두산의 도전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이 길의 끝에는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맞서 싸울 수 있는 새로운 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